결국은 소비자만 우롱당하고 호구가 된 건데. 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 가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저도 너무나 궁금했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여러분도 당연히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작년부터 5G 시대가 개막한다는 내용을 쉽게 접하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죠. 그로 인해 우리가 알고 있는 5G란 초고속, 초저지연성, 초연결,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4G보다 최대 전송 속도는 약 20배, 실제 체감은 10배에서 100배까지 느껴지는 그런 거일 겁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최근에 5G 모델 위주로 출시가 되고 있고, 여러분이 기기 변경 혹은 신규 가입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4G보다 훨씬 빠르다는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통신사에서는 무조건 5G 핸드폰은 5G 요금을 가입해야만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5G 요금을 사용하시면서도 지금의 5G가 완벽한 5G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혹시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과연 수치상으로는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또 내가 이 요금제를 왜 이용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죠? 아니, 아마 관심조차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저를 포함해 5G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볼륨업 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저희가 예전에 3G 폰을 사용하다가 4G가 처음 나왔을 땐 막 인터넷 앱 실행하고 이러면 브라우저가 열리는 속도가 굉장히 눈으로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4G에 익숙해져 있다가 반대로 4G망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3G망으로 바뀌게 되면 왜 안 터지냐고 막 욕하고 그러죠. 쉽게 체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하고 5G 망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선 중간에 4G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막 욕하거나 그러시지 않아요. 본인께서는 남들보다 빠른 5G망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폰을 사용하다가 언제 4G망으로 바뀌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G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리퀘스트를 보내면 리스폰스 값이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3G 폰으로 영화를 다운받는데 10분이 걸렸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4G는 2분이 걸려요. 5배 정도 빨라진 거죠. 근데 5G는 1분 걸린대요. 고작 2배 빨라진 거죠. 실제로는 어떤지 지연 속도에 대해서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G가 10에서 20ms인데 현재 사용 서비스 중인 3.5GHz 대역폭의 5G 또한 10에서 20ms입니다. 10ms로 줄이려고 노력 중에 있는 건데요, 28GHz 정도나 돼야 1ms로 우리가 아는 그 5G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통신사별로는 어떨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재 5G 속도에 대해서 SK텔레콤은 2.7GBps의 속도가 나온다고 하고요. U+는 2.1GBps, KT는 2.4GBps입니다. 이 값은 온리 5G만 사용한 값은 아니고요, 4G만과 함께 사용했을 때 해당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작년에 나온 기사를 보면 KT는 과장 광고로 인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셨음에도 무슨 말이지 하시거나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28GHz 대역대가 안착이 되려면 5년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내용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5GHz와 언젠가는 서비스가 될 28GHz, 그 두 가지의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는 폰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저희는 추후에 핸드폰을 다시 사야 되고, 지금 5G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결국 속임을 당한 겁니다. 대부분 4G를 사용하면서 같거나 조금 빠른 3.5GHz를 가끔 이용하면서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었고, 핸드폰 또한 훨씬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구매했던 겁니다. 어떤 한 매체에서 발표한 기사 내용을 보면 맥켄지 글로벌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1098조 정도 28GHz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고작 전 세계 인구의 25%만 커버가 할 거고, 중대역폭인 6GHz 이하는 그때도 100%가 아닌 80%만 커버할 거라고 합니다. 풀어서 해석하면 5G는 5년 안에 안착이 될 거고, 만약에 본인이 시골에 살면 그때도 3.5GHz 또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5G 시장이 아직 멀었다는 거죠. 한국은 삼성전자에서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했고, 2018년 12월 1일부로 상용화를 위한 5G 무선 이동통신 기술을 최초로 개통했습니다. 그 후로 28GHz 구축보단 3.5GHz를 구축하였고, 순차적으로 28GHz까지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통신사 관계자에 따르면 28GHz는 특성에 맞게 B2C가 아닌 B2B 서비스가 필요한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뭔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긴 해요. 허나 통신 3사는 정부에 제출한 주파수 활용 계획에 따라서 각각 15,000
6,000개씩 28GHz에 대한 기지국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아직 사업자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28GHz부터 구축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미국의 AT&T 사업자는 39GHz를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고주파 대역은 커버리지가 굉장히 좁고 장애물의 영향을 받기 쉽기에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돼서 4G에 비해서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에 미국 내 가용률은 미비한 상태이지만, 불과 5년 뒤에는 5G 시장에서 한국이 약간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습게도 이 장비의 공급처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산악지형이 많고 땅이 굉장히 좁아서 어쩔 수 없이 3.5GHz 대역대부터 구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작년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빠른 5G를 제공하는 것처럼 5G 요금제에 가입을 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고작 2배 빠른 5G망을 소량 제공하면서 왜 28GHz 대역대는 아직 구축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작년에 퀄컴에서 개발된 스냅드래곤 865는 이미 6GHz 이하, 28GHz 이상의 대역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갤럭시 20 시리즈에도 해당 AP가 탑재가 되었고, 일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 있는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갤럭시 탭 S7에도 해당 AP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하나, 갤럭시 20 출시 당시 S20 플러스 5G, S20 플러스 5G 울트라 이 두 모델만이 28GHz의 고주파 대역인 하이밴드, 즉 밀리미터파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출시되었기에 하반기 출시 모델의 전 단말이 밀리미터파를 지원하는 걸로 출시될지 서브6로 표기돼서 나올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에서는 대역폭을 넓혀서 굳이 제품 단가를 올리기에는 소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또 작년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이 왜 우리는 28GHz를 사용하는 폰이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그때 없다고 그랬거든요. 저의 잘못입니다. 근데 S20 플러스와 S20 플러스 울트라 이 5G 모델에는 해당 대역폭을 지원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는 어느 정도 모면을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통신사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용자가 해당 핸드폰을 구매를 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28GHz 대역대의 장비를 구축하겠다는 뭐 그런 계산이 됩니다. 지원 가능한 핸드폰이 많이 판매되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미리 구축해놨다가는 그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통신사 입장에선 현재 버로우를 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결국은 소비자만 우롱당하고 호구가 된 건데, 5G 요금제와 4G 요금제의 차이, 그리고 얼마나 통신사에서 이익을 받는지 그 부분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5G 가입자 수가 SK텔레콤은 240만 7,113명이고 KT는 162만 2,015명, U+는 133만 953명, 뭐 이런 순으로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유일하게 SK텔레콤만 5G 폰으로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금제 강제 할당으로 인해 SK텔레콤은 월 481억 이상의 엄청난 이득을 지금 본 걸로 확인이 되었고, U+ 5G는 요금제 강제 할당은 없으나 93억 정도의 이득을 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도 자료를 조사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갤럭시 노트 10 5G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갤럭시 S10을 사용했었고, 새로 단말만 구매한 후 기존에 사용했던 4G 유심을 그대로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LTE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째, 여러분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5G망은 4G보다 고작 2배 빠르고 실제 체감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 둘째, 찐 5G망인 28GHz 대역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신사는 여전히 버로우를 타고 있고, 삼성전자는 미국의 장비를 팔고 있고 수원에만 5G망을 구축을 했다는 거. 셋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통신사가 5G 요금 전환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월 546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SK텔레콤은 유심 기준이 아니라 스마트폰 기준으로 5G 요금제 가입을 강미한다는 거. 이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앞으로 핸드폰을 구매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통신사의 강매로 인해 5G 요금제를 가입하고 4G를 나눠가면서 과연 쓰실지, 아니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4G 심을 그대로 장착해서 사용하실지는 바로 여러분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을 싸게 사려면 어쩔 수 없이 통신사에서 얘기하는 요금제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좋은 거는 SK텔레콤 같은 곳에서 이 5G 요금제에 대한 강매를 하지 않는 건데, 그거는 SK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왕 파기 시작한 거, 제가 다음에는 핸드폰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고나라에서 제일 싼 거 같긴 한데. 네, 오늘은 5G의 실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렸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로드였습니다.